우리 전 지구상에 걸쳐 이 단문을 사랑하고 연기를 사랑하는 우리 외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우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양님 단문 2번입니다. 모모노스케님! 용서하십시오. 두 번 다신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신호부 목숨과 바꿔서라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긴 눈에 잘 띄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겠어요. 내 놈 누구냐? 뭐? 우리 편이라고? 진짜 우리 편 맞아? 그래, 알았어. 그럼 널 믿을게. 오뎅님! 감히 오뎅님을 사칭하다니. 그런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모노스케님, 냉정해지세요. 저자가 어떻게 오뎅님이겠어요? 요리 봐도 조리 봐도 수상해. 앞만 봐도 적이야. 연둔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귀여운 걸까요? 자, 우리 김세양님 지금 본인이 그린 상황이 그게 실제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아주 겉핥기만 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더 느껴져야 돼요. 더 그 상황 안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대사, 혼자서 말하는 대사 또는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하는 대사 이런 동작성에 따른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는 지문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다시 그 머리부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모모노스케님! 자, 여기서 지금 모모노스케님 했는데 뭐 자다 깼나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용서하십시오. 두 번 다신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용서 안 해줍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안 해줘요. 혼나봐야 되겠네요. 지금 요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보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즉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정성을 담아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딱 그런 부분들이 확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좀 더 그 상황에 어떻게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그 분위기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기찬님 단문 2번입니다.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사나운 홍염. 맞아. 그건 마치 사납게 타오르는 홍련의 불꽃. 태양이 무색할 만큼 눈부시게 빛났지. 엔데버, 기억하나? 모든 것에 절망하고 흘러가는 가을 구름조차 지겹게 느껴지던 그날. 가을 구름입니다. 탁함이란 절도범을 잡고 기세등등한 널 봤다. 그날부터 넌 나의 희망이 됐어.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왜 내쉴까요? 7년 전에 너무 겁이 나서 너한테 산채로 잡히고 말았지. 이런 미친놈이죠. 사람이 평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인생의 막을 내리는 방법뿐이야. 무지성으로 웃죠. 드디어 기다리던 이 날이 왔다. 내가 출소한 후 만사 제쳐놓고 맨 처음 한 일이 뭔 줄 알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이마셔. 밥 먹는 것보다 먼저 네 정보를 캐고 다녔어. 왜냐고? 뻔하잖아. 이제 끝내고 싶어. 자, 김희기찬님. 앞서 이제 김세양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본인들이 얼마만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들었고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유이왕이라면 유이왕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원피스도 원피스만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아도 나히야만의 분위기가 있고요. 디지몬도 디지몬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들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자. 어떤 예를 들어주면 확 와닿을까? 아기 공룡 둘리가 그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 4에 나와서 칼질을 하면서 썰고 다니면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 거예요.
되게 이질적일 거라고요. 달려라 하니에서 하니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옆에서 마블의 퀵실버가 확 하고 뛰어가면서 너 그따구로 뛰어서 되겠냐라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이 작품들마다 갖고 있는 그 분위기나 그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작품을 쭉 보다 보면,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연기가 그런 데서 이제 단문이 나왔을 때 그 분위기를 같이 가지고 가줘야 돼요. 같이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김희기찬님이 처음에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건 느낌이 패밀리마트 앞에서 캔맥주 4개 10,000원 사서 앉아가지고 야 그 저기 그 있잖아 그 약간 요러면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히어로 사회와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음이나 어떤 이런 나이대를 가져가는 부분들에서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를 첫 문장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엔데버 첫인상은 뭐랄까 사나운 홍염. 네, 맞아. 감사합니다. 요거는 마치 딱 누군가 이렇게 어딘가 멀리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오면서 엔데버 뭐랄까 사나운 홍염 뭐 이러면서 오래 기다렸지. 약간 이러면서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단문의 어떤 전반적인 느낌은 팬이라서 엔데버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사로잡혔었고 이제 출소를 했고 그동안 너에 대해서 계속 내가 캐왔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너와 이 악연을 끊고 싶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거기서 처음에 엔데버 이렇게 나오면 그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 상황과 이 작품이 갖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내 소리로 표현을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분위기로 이거를 끌고 가줄 것이냐라는 부분들로 좀 더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약속. 자, 그럼 이제 다음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님입니다. 원희님 단문 2번입니다. 모노노스케님 용서하십시오. 다신 2번 다신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신호부 목숨과 바꿔서라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긴 눈에 잘 띄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겠어요. 내 놈은 누구냐? 뭐? 우리 편이라고? 진짜 우리 편 맞아? 그래, 알았어. 그럼 널 믿을게. 오뎅님. 감히 오뎅님을 사칭하다니. 그런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모노스케님, 냉정해지세요. 저자가 어떻게 오뎅님이겠어요? 요리 봐도 조리 봐도 수상해. 앞만 봐도 적이야. 연둔술! 원희님 귀엽네요. 일단 귀여운 거 잘 알았고요. 오늘 귀여우신 분들이 많네요. 그 50대라는 나이를 표현하려면 결국은 어머님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장을 가든 마트를 가든 아니면 엄마가 됐든 뭐 동네 아주머니가 됐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음색이 변하진 않아요. 음색은 사춘기 이후로 그 음색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어떤 굴곡이 심한 어떤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다 음색 자체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살아오다 보니 생기는 그 말투들이 있어요. 그거를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은 뭔가 그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지? 라고 좀 막연한 느낌에서 출발한 그런 말투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연령불명이 돼버려요. 연령불명이 되니까 일단 지금 원희님이 요런 문항을 접근을 할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런 기본적인 이 어머님들의 말투를 관찰을 좀 많이 해보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옆에서 계속 그 사람 말하는 걸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면서 익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때 쓰라고 녹음기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또 몰래 하다가 또 그러면 또 그건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또는 이렇게 전화 통화, 아이폰만 아니면 뭐 삼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음성 통화하면서 이런 녹음이 되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통화를 하거나 하면서 그들의 말투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말의 속도 또는 말의 완급, 말에서의 강조점, 어미 끝 처리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들을 좀 유심히 들어보고 그것을 내것화, 체득화 시켜서 그런 것들을 캐릭터 안에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분이 또 맛있는 우크렐레님의 단문 1번입니다.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스탑, 있잖아. 스탑, 있잖아. 스탑. 우크렐레님. 전형적 한국적 정서의 대사표. 너 꼴 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야, 술이나 먹어.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 이 작품은 재패니메이션의 어떤 한 장면일 거고, 그 장면이 뭔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 무지성 더빙가들이 더빙 말투 리얼리티하지 못해, 못 들어주겠어 라고 하는 그들은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렐레님도 지금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 알죠? 어벤져스에서 어벤져스 어셈블 하고 뭐 이러고 이제 다 나가잖아요. 그 엔드 게임에서 이렇게 꽉 서로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방패 탁 하고서는 어벤져스 뭐예요? 이런, 이게 맞냐고 맞아요? 예? 자, 방패 딱 쫙 어벤져스래 날래 가자오. 이게 맞냐고요. 그 퍼런 눈에 엉덩이 힙업돼 있는 우리 캡틴 아메리카 입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냐고.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더빙, 이거 더빙 그거 뭐야, 그거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난 그거 진짜 못 들어주겠어 하는 애들이 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평상시에 듣던 말과 다르니까. 근데 결국은 더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실사에서 외국 애들이 말하는 게 됐든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체가 됐든 걔가 그 작품 안에서 살아있는 느낌을 주기 위한 말투를 쓰는 거잖아요. 뉘앙스나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감 표현들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바로 그 대학교 친구 만나서 술자리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거 완전 이제 엇나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앞선 분들 걸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의 분위기에 맞는 그 장르적 이해도로 접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재패니메이션과 일본 장르들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캐릭터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작품을 확실하게 분위기를 익힐 수 있는 작품이 실사 일본 영화 중에 크로즈 제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만화 원작으로 만든 그 학원 폭력물인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만화적인 허구적인 좀 과장됨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와 그런 캐릭터들이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들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포맷들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형적인 그런 부분들에서의 장르의 이해도가 조금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너무 한국적이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암만 이 말투로 붙인다고 해도 절대 안 붙어요. 장르들마다 또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느낌이라는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한국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많이 한 것 같지만 갈 길이 멉니다. 자, 참 잘했어은님의 단문 1번입니다. 간주로 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카이도를 치러 가요. 전부 거짓이라 해주세요. 이런 간주로 씨는 가짜야. 누가 할 소리? 당신의 진심은 대체 어디에 있죠? 지금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모든 건 환상이고 인생은
어차피 연극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연극 속 인물로 살아왔군. 칼로 벤 건 끝까지 당신을 믿고자 했던 소인의 마음. 소인들이 알고 있는 간주루 씨는 이제 만날 수 없겠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참 잘했어은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지극히 나로부터의 출발의 연기입니다. 캐릭터로부터의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이스의 컬러가 굉장히 한국적, 그 미사리 카페 새벽 공기 마시며 물 한 개 앞에서 얘기할 법한 느낌의 정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려나? 우리말의 이 기본 음가가 조금 마이너 계열 쪽에 있다고 하면 재패니메이션 계열은 좀 더 메이저 계열로 음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 계열에서 그 연기를 표현을 해버리니까 연기 자체는 괜찮은데 되게 한국적이에요. 그럼 뭐 일본어스럽게 연기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재패니메이션을 우리말로 더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말로 더빙을 하는 방송국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그 장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갖는 클리셰 또는 전형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들을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나로부터의 출발로 접근을 해서 그런 표현들 자체가 되게 서정적인 느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서정적인 느낌보다는 격정적 느낌으로 가야 돼요. 저쪽 문화권에서의 익숙한 패턴들, 그런 느낌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답할 때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쪽에서는 하이 말하는 먹고 싶은 사람. 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달라요. 음가가 에 하는 거랑 하이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일본인들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실제 일본인들은 되게 중저음 영역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건 그들의 실생활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더빙하는 게 아니라 재패니메이션의 어떤 한 장르 안에서 그 캐릭터로서의 연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포벨님 의 단문 1번입니다.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전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잖아. 넌 인간이고 여동생은 혈기니까. 혈기인 여동생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여동생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해줘야지. 확실하게 이 손으로 말이야. 확실하게 이 손으로 말이야. 어디 운율일까요? 이봐, 지금 어떤 기분이야? 혼자만 꼴사납게 살아남아서는 유일한 희망인 여동생은 힘을 거의 다 써버렸잖아. 이봐, 버러지, 멍청이, 눈에 빠진 얼간이, 쓸모없는 놈. 넌 대체 왜 태어난 거냐? 어떻게 할래? 약해 빠져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꼴사나운 인간의 몸으로 내 목을 베어봐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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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인 건 알겠네. 포벨씨 또라이네요. 자, 어떤 에너지나 이런 건 너무 좋고, 지금은 약간 일본에 1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한국에 젖어든 지 한 2년 된, 그래서 아직은 일본과 한국이 혼재되어 있는 좀 그런 느낌이랄까. 분명히 이런 재패니메이션의 화법에서 나올 수 있는 장르적인 느낌들도 존재하고 되게 한국적인 표현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일단 우리 포베시 같은 경우에 이런 느낌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또라이라는 거니까 더 또라이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정상인이고 싶은 또라이 같은 느낌이랄까. 또라이는 또라이로 있어야 돼요. 도라이는 도라이로 있어야 그 맛이 더 확 사니까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너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섞어서 조금 약간 잡탕 같은 느낌이 되어버려서 그런 느낌보다는 좀 하나를 뚝심 있게 보여주는 좀 그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어요.
많이 안 온 것 같네요. 자, 으자 5개가 꺼내졌습니다. 자, 당근님의 단문 1번입니다. 칸즈로 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카이돌 치러 가요. 전부 거짓이라 해주세요. 이런 칸즈로 씨는 가짜야. 누가 할 소리? 당신의 진심은 대체 어디에 있죠? 지금 당신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모든 건 환상이고 인생은 어차피 연극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연극 속 인물로 살아왔군. 칼로 벤 건 끝까지 당신을 믿고자 했던 서인의 마음. 서인들이 알고 있는 칸즈루 씨는 이제 만날 수 없겠군요. 그 옛날 함께 웃고 슬퍼했던 것도 모두 환상이었을 뿐. 작별을 고할 상대도 없다. 그러니 이제 더는 봐주지 않겠다. 짠! 설! 검! 내 앞에 있는 이자는 칸즈루가 아니야. 칸즈루 씨는 이제 없어! 당근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여성한 표현이 됐네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의 연기적 표현은 사실 원피스보다 프리큐어에 더 어울리는 좀 느낌이 있어요. 표현된 호흡이나 그런 것들을 운용한 부분들이나 대사 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표현들이 좋다. 이건 좋다. 나쁘지 않다. 다만 이게 원피스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일까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캐릭터의 서사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고민이 돼야 되고 분석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제가 들을 땐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접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또 이제 다음을 한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많다. 나와라. 호연지기님 단문 1번입니다. 역시 그랬나? 너 꼴사납다고! 여동생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잖아. 넌 인간이고 여동생은 혈귀니까 혈귀인 여동생보다 약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여동생한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해줘야지. 확실하게 이 손으로 말이야. 이봐, 지금 어떤 기분이야? 조금만 리와인드해서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그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네. 오빠라면 말이야. 네, 좋습니다. 멈출게요. 자, 우리 호연지기님 요런 거, 그러니까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어떤 애니메이션에서도 창작 애니가 아닌 이상 어떤 재패니메이션에서도 오빠라면 말이야 이 말투 안 씁니다. 이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그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야 오빠라면 말이야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말투예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해도 꼴사납다고 오빠라면 말이야 라든가 또는 오빠라면 말이야 라든가 좀 이런 식의 좀 더 플랫한 느낌으로 많이들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빠라면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애니메이션의 문법을 아직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건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딱 보다가 아휴 요쯤 되면 끝나겠네. 딱 끝나 거기서. 그리고 쟤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죽어. 왜일까요? 그분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그거를 보면서 그 플롯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방송사에 공채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들의 그만큼 내가 많이 보고 거기서의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냥
내 연기로 승부를 본다라는 아주 그런 몰지각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치셔야 돼요. 제가 공채 시험을 볼 당시인 1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통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이제 옷가게로 치자고요. 옷가게로. 유니클로, 자라, 지오다노 뭐 이런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옷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오다노 매장에 자라 옷을 입고 가서 이런 느낌으로 입고 왔으면 이런 느낌으로 주세요. 이게 있겠어요, 옷이? 없어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패니메이션들이 갖는 그 약간 그 중의스러우면서도 손발이 살짝 없어질 것 같고 약간 병 같지만 멋있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을 본인 스스로 표현해낼 수 있는 영역까지 가려면 진짜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들어본다는 게 정말 객관적으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냥 재밌는 걸 재밌게 보고 요게 아니라 그 연기를 과연 내가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으로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패점할 시간이 왔나 봐요. 자, 잠깐 멈췄다 가겠습니다.